안녕하세요. 릴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부터 8장까지 한꺼번에 해볼 건데요. 사실 6장이랑 7장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어서 8장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8장에서 복합 조정을 할 것입니다. 우선 6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31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되겠죠. 313페이지부터 봅시다. 패턴 확인의 2단계, 충격 파동의 패턴 확인을 할 때 2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우선 1단계, 이사 추세선의 이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 추세선이라는 것이 뚫리면 어, 임펄스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5번 파동이 임펄스잖아요. 근데 이 임펄스가 터미널 파동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파동이 터미널 파동이 되면 이사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2, 4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파가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터미널 패턴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2, 4 추세선이 이 터미널 패턴에 의해서 뚫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5번 파동 되돌림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격 파동 중에 어떤 파동이 연장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는 너무 쉬운 작업이고 제일 긴 파동이 그 다음 파동의 1.618 이상만 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움직임은 충격 패턴의 2번 파동 또는 4번 파동의 범위로 정의되는 지지 저항대까지 되돌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5가 있을 때 이 이후에 되돌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되돌릴 때 이 1파랑 3파랑 5파는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올렸겠죠. 왜냐하면은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그 시간상으로 좀 길고 그쪽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4파 영역대랑 2파 영역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멈추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몇 파 연장 임펄스가 나왔고 몇 파 연장 임펄스는 일반적으로 어디 근처에서 멈추니까 어디 근처에서 확실히 멈췄네. 그럼 여기가 확실히 4파라고 할 수 있겠구나. 여기가 확실히 2파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신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파 연장 임펄스가 있을 때 보통은 이 4파 영역대 혹은 4파 종점 이 정도까지 돌리는데 이 정도까지 안 돌리고 더 많이 돌린다고 해서 이것이 임펄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돌림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조건이죠. 그쪽에서 자주 멈춘다. 그러니까 매매를 전략을 세울 거면 이 부근에서 롱을 진입하는 전략을 세우면은 확률이 높다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죠.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314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5번 파동의 형성 시간이랑 2사 추세선까지 되돌리는데 걸린 시간 혹은 5번 파동이 완전히 되돌려지는데 걸린 시간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테스트를 조금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1, 2, 3, 4, 5가 있을 때요. 이 오파가 형성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오파가 형성된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이사 추세선이 뚫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식이고 실제로 백테스팅을 좀만 해봐도 임펄스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구간에서 오파 형성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 파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늘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사 추세선을 오파가 형성된 기간보다 당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믿지 마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말고 1번 파동의 연장이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3번 파동의 연장, 5번 파동의 연장, 미달령 5번 파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몇 번 파동이 연장되고 몇 번 5번 파동이 미달되고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되돌리는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요.
1번 파동이 연장되어 있는 그림은 이런 식이죠. 1, 2, 3, 4, 5. 1번 파동이 제일 긴 그림입니다. 1번 파동이 더 큰 파동의 1번 파동이라고 칩시다. 1번 파동이 더 큰 파동의 1번 파동이면 이렇게 처음에 1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2번 파동이 어디까지 되돌리는가가 여기입니다. 2번 파동의 영역대 여기까지 되돌리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고요. 저 위에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또 1파 연장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뒤에 거는 상관없이 우선 1파 연장 임펄스가 1파 안에 들어있다면 2번 파동 영역대 여기까지 되돌린다. 그 다음 1파 연장 터미널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 2파 영역대까지 되돌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파에 있는 게 아니고 3파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파에 있어요. 3파에 있으면 어디까지 되돌리는가? 3파에 있으면은 1파에 있을 때랑 다르게 4파 영역까지 되돌립니다. 이 1파 연장 임펄스 이후의 움직임이 4파까지 되돌립니다. 이렇게 되죠. 4파 영역대까지 되돌리고 5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이 5번 파동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5번 파동에 나왔어요. 그러면 5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되고 3번, 1번, 2번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이면은 이제 이 이후에 이 1, 2, 3, 4, 5가 끝난 다음에 파동을 되돌리게 될 텐데 그 파동이 요 2번 영역대까지 2번 파동 영역대까지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파일 때랑 5파일 때는 둘 다 이 2파 영역대까지 되돌리고요. 3파일 때는 4파 영역대까지밖에 못 되돌린다는 거. 요게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헷갈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답은 하나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복잡해 하셔도 답은 하나뿐이에요. 1파 연장 임펄스 이후의 되돌림이 어디까지 오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이후의 되돌림이 어디까지 오는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이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1파에 있거나 5파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되돌리고 여기 있어도 당연히 그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까지 되돌리고요. 3파에 있으면은 그 이후의 되돌림이 여기 4파 영역까지 되돌리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없습니다. 더 큰 4파를 말하는 건지 더 작은 4파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더 큰 4파랑 작은 4파랑 헷갈릴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니까 왜 헷갈릴 수가 없는지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파 연장 임펄스가 3파 안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4파 영역대까지 되돌린대요. 그럼 4파 영역대까지 되돌리는 거 맞잖아요. 이게.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죠. 이거 말고 뭐가 4파 영역까지 되돌릴 수 있어요? 4파 영역이라는 게 4를 그리고 나서 이 4파 영역까지 전체 더 큰 임펄스가 여기까지 되돌린다.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4파는 어디서 형성되는데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파 연장 임펄스 다음에 이후에 되돌림. 1파 연장 임펄스 이후의 되돌림. 그럼 당연히 얘가 4파든 뭐 파든 뭐 상관없이 그냥 여기까지 되돌리는 거예요. 얘가 3파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헷갈릴 여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파 연장 임펄스일 때 어디까지 되돌리는가? 이런 식으로 3파 연장이면은 얘가 1파든 3파든 5파든 상관없이 이 4파 영역까지 되돌립니다. 왜냐? 여기까지 되돌리면 너무 깊어요. 1파 연장 임펄스일 때는 여기까지 되돌려도 별로 안 깊죠. 이 앞에 있는 임펄스를 별로 못 되돌리는 조정 파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여기까지 되돌려버리면은 조정 파동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정 파동은 임펄스를 살짝 되돌리는
기술적인 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조정이 여기까지 되돌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파 연장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오파가 이렇게 길겠죠. 오파 연장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0.618에서요 1.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5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냥 1.0을 못 되돌린다고 생각하시고, 한 이 정도 영역대에서 멈추고 조정 파동을 생겨나게 하고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어, 조금 더 프랙탈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얘가 1파고요. 그럼 2파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0.5파의 0.618에서 0.95 사이. 그 다음에 3파 올라가고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얘가 3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5파에 나와도 마찬가지고 이 5파의 0.618에서 0.95 사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파 연장 임펄스, 5파 미달 임펄스입니다. 5파 미달 임펄스는 보통 3파가 심하게 연장되었을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4파가 좀 많이 되돌려야 5파 미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겨나고 난 이후에는 이 파동을 전부 되돌려야 됩니다. 전부 되돌리지 않으면 오파 미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파를 미달로 카운팅하고 나서 안 되돌리면은 오파 미달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후에 다 되돌리지도 않는데 여기를 오파 미달로 카운팅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끔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달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미달이 나오면 이 전체 1, 2, 3, 4, 5 임펄스를 전부 되돌려야 됩니다. 그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3번 파동의 연장 부분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만약 가격이 전체 충격 패턴의 61.8% 이상을 되돌린다면 3번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패턴은 보다 높은 수준의 파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3파 연장 임펄스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 전체 충격 패턴을 0.618 이상 되돌리면은, 여기 이런 파동 이상을 이렇게 되돌려 버리면은, 여기를 뚫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4파 영역대에서 일반적으로 멈추는 게 통계적인 지식이라고 했죠. 하지만 무조건 안 멈춰도 되고, 이건 통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당연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0.618을 뚫는 순간 이 임펄스는 더 큰 파동의, 이 임펄스를 포함하는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A, B, C든 간에 아니면은 1, 2, 3, 4, 5든 간에 더 큰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0.618을 뚫는 순간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달형 5번 파동까지 했죠. 그 다음에 31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17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정 파동이 이제 나옵니다. 플랫과 지그재그. B파가 A파보다 짧은 경우 제로,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제로부터 B점까지 추세선을 긋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파동 C의 형성 기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제로 B 추세선이 돌파됨. 파동 C의 형성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파동 C가 완전히 되돌려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방금 이사 추세선을 오파가 빠르게 뚫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이 쓰이지 않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본인이 ABC로 카운팅 한 곳을 한 번만 백테스팅 해보시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B가 파동 A보다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 플랫을 말하는 거죠. 불규칙 플랫. 31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규칙 플랫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파동이 이 B 고점 그리고 제로비 추세선을 빠르게 뚫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더 안 되겠죠. 훨씬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론적인 지식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백테스팅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고 나오죠. 319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삼각형 부분을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1단계 삼각형에서는 제로비 추세선 대신 BD 추세선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D fake out 이런 거 없습니다. 제로비 추세선을 안 쓰기 때문에 D fake out은 없는 거예요. 제로비 추세선 대신 무조건 BD 추세선을 사용합니다. 수렴형 삼각형이 확인되려면 BD 추세선을 파동 E가 형성되는데 소요된 시간 이하의 시간에 걸쳐 돌파해야 한다. 이것도 방금 플랫이나 임펄스에서 본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삼각형의 입하 이후 돌파는 삼각형이 진행되는 동안 형성된 가격의 고점이나 저점을 넘어서야 된다. 이 개념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네, 삼각형 할 때 배웠죠. 이건 당연히 만족되어야 되는 거고요. 삼각형의 돌파는 입하의 종점 이후로부터 삼각형이 형성된 기간의 절반 이하의 시간 동안 마감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삼각형은 엄청 길기 때문에 삼각형 이후에 빠르게 O파나 C파가 나오고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형성된 기간의 절반 이하의 시간 동안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이걸 사용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일 경우에는 50%의 시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제한 삼각형은 당연히 돌파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파 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이런 뒷부분은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죠. 6장에서 쓸모 있었던 부분은 몇 파 연장 임펄스일 때 어디까지 되돌리는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유용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장 들어가 봅시다. 7장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집약 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노파동이랑 다 관련돼 있는 거지. 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겨주시면 되고요. 7장은 쭉쭉 넘기다 보면은 쓸모 있는 지식이 있나 볼까요? 제가 쭉쭉 보고 있는데 전혀 쓸모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쭉쭉 넘기시고요. 자, 8장 들어갑니다. 8장 복합 폴리 파동 및 멀티 파동 등의 구성. 35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의 찐 주제예요. 6장이랑 7장을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없으니까 5장 다음에 바로 이렇게 8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복합 폴리 파동은 폴리 파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폴리 파동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복합 조정이라는 말로 씁시다. 복합 조정. 자, 복합 조정은 뭐냐면 여기 이제 35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표준형이라고 나와 있죠. 요 표준형이라는 거를 읽을 필요가 없이 표준형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예요.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 이게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조정이에요. 비표준형 조정은 뭐냐면 얘네들이 합쳐진 거예요. 플랫, X 플랫 이런 식으로 플랫 두 개가 합쳐지거나 지그재그 X 삼각형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와 삼각형이 합쳐지거나 표준 파동끼리 합쳐진 것을 비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비표준형입니다. 복합 조정은 다 비표준형이에요. 복합 조정이 아닌 조정파는 다 표준형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352페이지에 추가적인 되돌림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못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실제 차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집약된 조정파동이 다음 모노파동이나 조정파동에 의해서 61.8% 이하 또는 161.8% 이상으로 되돌려지고 그 후에 다른 폴립 조정파동이 발생한다면 다음에 설명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표준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이것을 W라고 지칭을 합시다. 이 닐리 책에서는 W랑 Y, Z 이런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 어, 일단은 편의상 W라고 해도 됩니다. 편의상 W라고 지칭을 합시다. 그리고 X파가 나오는데 이 X파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61.8% 되돌림 이하라는 겁니다. 이 X파동의 나올 수 있는 범위가 61.8% 이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혹은 엄청 크게 나올 거면은 1.618 이상에서 X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1번 경우라고 하고 요걸 2번 경우라고 했을 때 얘를 작은 X파라고 하고요. 작은 X파, 얘를 큰 X파라고 합니다. 자, 작은 X파일 때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W, X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X는 W 파동의 0.618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X파일 때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X파일 때의 그림은 W, X, 지금 W 파동을 1.618 이상 되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플랫 파동과 삼각형 파동이 이 가운데 있는 큰 X 파동에 의해서 합쳐졌죠. 이런 식의 일반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요 그림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틀린 지식이 있어요. 0.618 이하 또는 1.618 이상으로 되돌려지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618 이상으로 되돌려지고라는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번복이 됩니다. 1.618 이상이 아니고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W 파동이 나오고 나서 X 파동이 1.618 이상을 되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고점 여기 시작점만 뚫으면 되는 1.0만 넘기면 되는 그런 지식으로 이제 나중에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618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1.618을 지우시고 1.0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5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X파동이 발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1에 보면은 이제 작은 X파동을 설명하고 있고요. 조건 2에는 큰 X파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 1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끼어드는 파동, X파동은 복잡성 단계에 있어 분리되는 두 개의 파동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W, X, Y라고 표현을 하죠. W가 예를 들어서 ABC가 있습니다. Y가 또 ABC가 있습니다. 자, W는 ABC라는 복잡성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Y도 마찬가지로 ABC라는 복잡성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조정파동이죠. X가 조정파동인데 이 조정파동은 W와 똑같은 복잡성 등급을 가지는 게 아니고 W-A 정도의 복잡성 등급을 가집니다. W-B 정도의 복잡성 등급, W-C 정도의 복잡성 등급.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W와 Y가 N 단계라고 합시다. N 단계예요. 복잡성이. ABC니까요. 그러면 X는 N-1단계예요. N-1단계에 속하는 파동이 뭐가 있냐면요. W-A, W-B, W-C, Y-A, Y-B, Y-C 이런 식이 다 N-1단계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BC, X, ABC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파동인 거고요. W, Y가 똑같은 N단계 파동인 거고 X파동은 W나 Y보다 한 단계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엄청 작아야 되는 것이죠. X파동이 W파동보다 시간상으로 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더 아래 등급의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W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지그재그이고 X파동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인 경우에는 X파동이랑 W파동이랑 시간이 조금 비슷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파동이 W파동보다 긴 것은 되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카운팅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3, 3, 3이 반복되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WXY라고 카운팅 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X파동의 조건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등급에 대한 조건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등급이라고 하면 시간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파동의 크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2에 보시면 이제 큰 X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큰 X파동은 353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세 개의 패턴 중에서 하나라도 복잡성 단계가 더 높다면 그것은 전체 파동의 마지막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전 문장을 보면 모든 조정 파동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복잡성 단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W랑 X랑 Y랑 똑같은 수준의 파동 복잡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ABC 그리고 여기도 ABC가 되어 있을 때 WXY가 전부 다 N단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는 X는 W와 Y와 똑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더 짧아야 되고 이런 것은 굳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X가 1.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W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요. 자, 354페이지의 A번부터 봅시다. 작은 X파를 수반한 복합조정.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C.T.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CT. Contracting Triangle Only라고 나와 있는데 삼각 수렴만 올 수 있다라는 글자를 CT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요게 어디 있냐면요. 356쪽에 보시면은 표 A라고 있죠. 요 표 A가 그 작은 X파동을 수반했을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요 경우의 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부는 아니고 요거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잘 보시면은 X파동 다음에 33333이라고 돼 있는 삼각형이 오는 경우에 CT라고 적혀 있습니다. Contracting Triangle Only라고 말했죠, 요건.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각 수렴밖에 올 수 없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확산 삼각형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 마지막 파동의 자리에 확산 삼각형 혹은 확산 강세 삼각형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삼각형은 컨트랙팅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익스펜딩 트라이앵글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닐리가 본인이 확산 삼각형이 마지막 파동에 올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도 여기에서 잘못 적어 놓은 거죠. 본인이 이제 말이 모순되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CT는 지워주시면 되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 A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어떠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를 보시면은 33333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파동도 나올 수 없고 두 번째 파동 이중복합 파동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파동에 나올 수 있고 삼중복합 파동에서는 중간에 또 못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확산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이 지식이 깨지게 되는데요. 확산 삼각형을 생각하지 말고 삼각 수렴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 표를 외워봅시다. 어, 우선 지그재그는 가장 처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플랫,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봅시다. 적어보자면은 지그재그가 있고요. 지그재그가 가장 가격적으로 큰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플랫이 있고요. 플랫이 그 다음으로 가격적으로 큰 움직임입니다. 삼각형은 가격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시간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횡보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 순으로 모멘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패턴이 정의가 됩니다. 모멘텀이 지그재그가 가장 높고요. 플랫이 그 다음, 삼각형이 그 다음입니다. 이 모멘텀 순으로만 추가될 수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복합 조정이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그재그가 W파에 오고 플랫이 Y파에 올 수는 있지만
플랫이 W파에 오고 지그재그가 Y파에 오는 플랫 X 지그재그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닐리에서의 복합 조정과 다른 책에서의 복합 조정은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닐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정의와 조건을 잘 따라서 카운팅을 했을 때 우리가 닐리의 통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만 올 수 있으니까 지그재그 플랫은 가능하고 반대로 플랫 지그재그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플랫, 삼각형 지그재그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삼각형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확산 삼각형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한번 알아보고 나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산 삼각형을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경우 지그재그가 두 개 있죠. 535, 535. 그럼 이중 지그재그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535, 33333. 지그재그와 삼각형이 합쳐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두 개의 패턴이 합쳐졌다고 해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글말로 직역하면은 이중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35, X파동, 335 이것은 지그재그와 플랫이 합쳐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 조합.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W, X, Y 카운팅을 할 때 W가 뭐다, Y가 뭐다라고 명시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335, X파동 335 이중 플랫이죠. 이것은 조합이 아니고 똑같은 플랫이 두 번 들어있으니까 이중 플랫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335, X파동 33333 이것도 플랫이랑 삼각형 서로 다른 파동이 합쳐졌으니까 이중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535 X파 535 X파 535 지그재그가 3개가 있죠. 3중 지그재그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랫이 3개가 있으면 3중 플랫인데 이 책에서는 3중 플랫이 거의 나오지 않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3중 플랫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중 플랫도 이제 추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멘텀에 관한 룰을 지키는 선에서는 어떤 파동이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7번에 보시면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삼각형이죠. 8번에 보시면은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입니다. 둘 다 3중 조합이고요. 3중 조합은 이 두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플랫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그재그 플랫 플랫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 플랫 플랫 삼각형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포함하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3중 조합에. 어, 근데 보시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올 순 없죠. 왜냐? 이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첫 번째 파동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작은 x파를 수반한 복합 조정에서는 삼각형이 첫 번째 파동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각 수렴 이후에 x 파동이 나오고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삼각 수렴은 마지막 파동에만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알아볼게요. 다시 355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위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8-1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림 8-2는 이중 지그재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왼쪽 그림을 보면 잘못된 해석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왼쪽 그림이 왜 잘못된 해석이냐? 처음에 1, 2, 다음에 3파를 1, 2, 3, 4, 5로 분할을 시켜놨는데 연장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파 내부 파동이 1, 2, 3, 4, 5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연장된 파동이 없죠. 3파가 가장 긴 것 같긴 한데 3파가 그 다음으로 긴 파동보다 1.618 길이 이상 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채널을 그려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평행 채널이 성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펄스일 확률보다 이중 지그재그의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그려서 이것이 임펄스인지 이중 지그재그인지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치면은 이제 오른쪽처럼 첫 번째 지그재그 그리고 X 파동이 거의 되돌리지 못하고 한 단계 낮은 파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그재그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이중 지그재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글이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X파는 두 개의 파동 B파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다고 말합니다. X파동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편이죠. ABC의 B보다도 작으니까
이 X파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X파동을 크게 카운팅하는 분들은 이제 닐리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엘리엇 파동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고요. 닐리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틀린 카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닐리가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 정의, 분류 기준대로 우리가 통계를 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356쪽에 표 A 말고 그 밑에 글이 좀 나와 있는데 한 중간쯤에 보시면요. X파동은 인근의 두 개의 패턴이 허용 가능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면 비표준 어, 패턴일 가능성도 있다. 인근의 두 개의 패턴이 허용 가능할 정도로 라는 것은 W파동이랑 Y파동보다는 작은 내에서 그쵸? W파동보다 작아야 되고 Y파동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X파동은.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금 길게, 나름 조금 길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도. 그렇게 걸쳐 형성되었다면은 일반 표준 조정이 아니고 당연히 X파동 안에도 복합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X파동에는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W파동이나 Y파동이나 Z파동 안에는 복합 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앞에 8장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글에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W파동이나 Y파동 안에는 복합 조정이 나올 수가 없고요. 심지어 여기 표 A를 보시면은 X파동 양쪽에 535, 33333 이런 구조들만 나와 있지 333 구조, 그러니까 복합 조정 구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X파동 전후로 나오는 W, Y, Z파에는 표준 조정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닐리에서는 안 됩니다. 닐리에서는 W 안에 WXY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닐리 카운팅을 하는 분이 아니고 혹은 닐리 카운팅을 잘못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X파동은 바로 직전에 선행에 나타나는 조정 패턴이 있을 때는 조정 패턴의 형태가 변화해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턴이 지그재그, W가 지그재그일 때 X파동이 플랫이거나 삼각형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셔도 되고 실제로 플랫 다음에 X파동이 W가 플랫인데 X파동이 플랫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백테스팅 해보시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본다면은 사실 이 지식은 쓸 수가 없는 지식이겠죠. 그 다음에 357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방금 표 A에서 봤던 패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8-2-B부터 봅시다. 이중 조합입니다. 우선 이게 잘못 해석되고 있을 가능성은 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이죠. 바닥 부분에서 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형을 4파에 나오는 임펄스의 4파에 나오는 삼각형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 앞에 이중 지그재그랑 똑같이 이 3파가 연장의 법칙이 만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3파 다음에 4파가 3파를 0.618 이상 되돌려 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연유 때문에 이것은 제한 삼각수렴이 될 수가 없고요. 무제한 삼각수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제한 삼각수렴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해서 보면은 올바른 해석을 보면 밑에 그림입니다. A, B, C 지그재그가 나오고 X파동이 조그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가 하나 나왔는데 그 지그재그가 Y파동이 아니고 Y-A 파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 X 지그재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그재그 X 두 번째 나오는 지그재그가 Y-A 파동인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 B, C, D, E가 진행되고 나서 이 파동이 페이크아웃이 지금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AC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하고 있는데
이 파동이 AC 추세선을 안 뚫고 올라가도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안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다만 이 페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C점을 넘길 수 없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C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지그재그 X 지그재그인 줄 알았는데 얘가 A 파동이고 B, C, D, E AC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여기 C점은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죠. 여기 손절 라인이고 이런 페이크아웃 되는 지점에서 본인이 여기를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롱 진입한 다음에 스탑로스를 걸고 길게 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중조합. 여기서도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그재그 X 플랫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 2, 3, 4, 5가 나와 있고 중간에 삼각형스러운 게 나와 있죠. 삼각형스러운 게 4, 8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장의 법칙이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연장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제한 삼각형 자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돌파 길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X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X파동이라고 하면은 삼각형으로 X파동이 지금 온 거고 그러면 이전 파동이 ABC 지그재그 그리고 이후 Y파동이 ABC 플랫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플랫이 미달형이 나올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굳이 뭐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중 플랫. 왼쪽 그림이 잘못된 해석이죠. 1, 2, 3, 4, 5. 연장된 파동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3번 파동이 임펄스 구조가 아니고 ABC 구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BC, X, ABC 이런 식으로 이중 플랫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X가 굉장히 작은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X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ABC, X, ABC 이렇게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저 긴 파동 있잖아요. 잘못된 해석에서 3파라고 보여지는 저 파동을 쪼개는 것이 이제 스킬상 필요하는데 그걸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걸 카운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평행 채널이 그어져 있죠. 보통 B랑 B를 연결한 평행 채널, 그리고 A랑 A를 연결한 평행 채널 이런 것들이 이중 플랫에서는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린 다음에 B랑 B 사이에 CXA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CXA를 어떻게든 임펄스 X 조정파로 끼워 넣게 되면은 ABC, X, ABC가 만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파동을 카운팅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중조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가 잘못 해석되어 있죠. 우선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너무 많이 되돌렸습니다.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0.618까지밖에 못 되돌려요. 2번 파동이 종점은 1번 파동의 0.618까지밖에 못 되돌리고 2번 파동의 1부는 1번 파동의 0.99까지 되돌릴 수는 있지만 2번 파동의 종점으로 저기 표현되어 있는 저 부분이 0.618 이상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BC 플랫으로 카운팅을 하고 그게 연장된 플랫이고 그 다음에 X가 나오고 ABCD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여기서는 2파가 페이크아웃 나오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연장된 플랫 X 삼각형에서 잘 보시면은 B랑 연결해서 선을 그어놨고 A랑 A랑 연결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A랑 연결해서 그어둔 선이 중간에 C파에 의해서 닿기도 합니다. 심지어 A랑 A 연결한 게 아니고 C파랑 A파랑 연결한 선이 그어지기도 해요. 평행 채널로다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A끼리 긋는 게 아니고 굳이 꼭 A끼리 그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A나 C나 그냥 반대쪽에 존재하는 어떤 점끼리 그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B 연결해서 큰 저 BB 추세선은 중간에 뚫리면 안 돼요. 근데 이 A랑 C 쪽에 있는 추세선은 중간에 살짝씩 뚫려도 돼요. 그러니까 평행한 그 무빙인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어주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저기 BB가 그어진 선은 저항선이나 지지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대쪽에 있는 선은 그냥 저항선 지지선이 아니고 채널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뚫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B 추세선을 그으면은 D파가 삼각형의 D파가 이 B 추세선을 뚫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D fake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제로비 추세선을 D가 뚫는 거를 D fakeout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에서는 제로비 추세선을 쓰지 않고 무조건 BD 추세선만을 쓰기 때문에 D fakeout을 삼각형만 봤을 때는 당연히 D fakeout이라는 개념이 올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해서 W파의 내부 파동인 B파랑 Y파동의 내부 파동인 B파랑 연결했을 때 Y파동이 삼각형이라면 D파동이 BB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페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선 BB 추세선이 연결되어도 이게 뚫리면 저희가 그 복합 조정을 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뚫리면 복합 조정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건데, D파가 나오고 나서 아직 E파가 남았죠. 아직 E파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E파동이 남았으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D파동이 BB 추세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뚫릴 수 있다. 어떤 파동에 의해서? D파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D fakeout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중 지그재그. 이 패턴을 충격 파동으로 해석하기엔 평행한 추세선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접점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충격 파동과 심지어 연장의 법칙도 만족이 안 되고 있죠. 충격 파동과 다중 지그재그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입니다. 물론 3중 지그재그도 평행 채널을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임펄스도 평행 채널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평행 채널을 형성하면 다중 지그재그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평행 채널을 원점부터 긋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B로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제로부터 긋는 게 아니고 W-B, Y-B, Z-B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고, 혹은 X파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그어야지만 신뢰할 수 있는 평행 채널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 잘못된 해석이고 아래쪽에 ABC, X, ABC, X, ABC 이렇게 3중 지그재그가 올바른 해석이죠. 그 다음에 361페이지 봅시다. 그림 8-7입니다. 3중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그림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은 앞쪽에 연장의 법칙이 성립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삼각형은 어떤 4파 제한 삼각형일 수가 없고 무제한 삼각형일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래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ABC, X, ABC, X, ABCD 무제한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또 3중 조합이 한 개 더 나오는데요. 지그재그랑 플랫이랑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B가 그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꼭 A들이 안 닿아도 되죠. 첫 번째 A는 닿지도 않았죠. A 두 개만 닿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제한 삼각형이 나오면서 D fakeout까지 나오고, E fakeout은 안 나오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 추가적인 3중 조합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 X 지그재그 X 삼각형, 위에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리고 플랫 X 삼각형도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표 A에는 안 적혀 있는데 플랫 삼각형도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밑에 이제 363페이지에 보시면 표 B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표 B의 4번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시간 측면에서 전체 복합파동 내에서 가장 작은 조정 패턴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 말이 있죠. 요 말이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요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X파동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다른 파동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이전의 조정에 비해 가격상 크기가 크든 작든 거의 항상. 이전의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W 파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봅시다. W 파동이 있고요. X 파동이 W 파동보다 시간이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W 파동이 있고 X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와도 요 길이보다는 X 파동 길이가 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식은 아닌데요. 똑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그리고 큰 X 파동을 수반하는 복합 조정도 아니고 작은 X 파동을 수반하는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가 크든 작든 이런 말은 그냥 기억 안 해두셔도 되고 그냥 크기는 무조건 작은 거고요. 크기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크기는 무조건 0.618이고요. 이하이고 그리고 시간 측면에서는 거의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죠. 가격 측면에서 0.618 이하일 것, 시간 측면에서 더 작을 것, 더 짧을 것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이제 확산삼각형입니다. 확산삼각형은 책에 없고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산삼각형은 따로 확산삼각형 파트를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확산삼각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추세선이 반대로 퍼지는 확산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강세로 나오는 삼각형이 있겠죠. 이렇게 이 두 개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그재그나 플랫 다음에 X파동이 나오고 저런 두 가지의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C 추세선을 2파가 페이크아웃 해야 되겠죠. 확산이니까. 그리고 BD도 이렇게 퍼져야 되고 확산이니까. 여기가 W, X, Y 파동 이런 식으로 수렴이 아니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동이 지그재그 플랫일 때 이렇게 이중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W로 나오고요. X 파동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그 다음 파동은 무조건 플랫이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 다음 파동은 무조건 플랫이어야 됩니다. 왜 지그재그가 올 수 없냐? 이 삼각형 다음에는 모멘텀을 저희가 봤었죠. 지그재그 다음에 플랫 다음에 삼각형. 이것과 역순인 순서는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삼각형이 확산 삼각형일 때는 플랫 앞에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산형 삼각형 다음에는 무조건 플랫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확산형 삼각형 다음에 또 삼각형이 와버리면은 삼각형 X 삼각형이 돼버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산형 삼각형 다음에는 무조건 X파 나오고 Y파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산형 삼각형 하나로 끝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여기부터 파동 시작인데 확산형 삼각형 이후에 어, 확산형 삼각형이 딱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무조건 X파동이 나오고 한 칸 더 플랫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W가 있고요. X파동이 있고 Y파동이 확산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확산삼각형이 나오고 이 페이크아웃이 나온 이후에는 엄청 빠른 시간 이내에 이 확산삼각형의 고점을 전부 되돌려야 됩니다. 요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요것을 전부 되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식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 되돌리지 않으면 본인이 카운팅한 확산삼각형이 맞는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확산삼각형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그재그 X, Y, X, Z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산형 삼각형 다음에 두 번째 X 파동이 나오고 플랫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카운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두 번째 파동에 이렇게 확산형 삼각형이 나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까지는 되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빠른 시간 이내에. 아시겠죠? AC 추세선이 페이크아웃 날 때 무조건 여기까지는 되돌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산형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제 큰 X파동을 수반하는 복합 조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죠. 335 X파동 33333. 이것을 이중 조정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1번부터 보지 말고 2번부터 봅시다. 335 X파동 335가 있죠. 플랫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랫이 두 개가 있으면 이중 플랫이 아니고 큰 X파동일 때는 이중 조정입니다. 이것을 더블 플랫이 아니고 더블 3라고 합니다. 더블 3, 더블 커렉션이 아니고 더블 3라고 하는데요. 이 3를 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3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 엘리엇 파동에서는 조정 파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3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중 조정이 됩니다. 335 X 파동 33 플랫이 두 개 나올 때는 이중 조정. 그리고 플랫 다음에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플랫 다음에 삼각형 나오면은 이중 조정 조합입니다. 이중 조정인데 그게 조합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중 조정 조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중 조합이라고 불러버리면은 작은 X파동이랑 큰 X파동인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조정 조합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4번을 보시면은 335, 335, 335 플랫이 3개 있죠. 그러면 3중 조정. 그 다음에 3번에 335, 335, 33333 나와 있죠. 플랫, 플랫, 삼각형. 이런 경우에는 3중 조정 조합입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지그재그는 안 보여요. 지그재그는 당연히 큰 X파동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그재그는 애초에 아래쪽으로 모멘텀이 강한 패턴인데 이것보다 더 큰 X파동이 나오고 뭔가가 나오기에는 이 되돌림에 대한 임펄스 다음에 조정파동이 나올 때 이 조정 패턴이 나오는 도중에 그 장이 함축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장이 어떤 장이다라는 게 있을 건데 지그재그가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버리고 이것을 다 되돌려버리는 X파가 나오고 Y파가 나오기에는 이것이 함축적인 의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그재그가 나왔으면 아래쪽 방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힘이 강한 큰 X파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고 플랫 X 삼각형 혹은 플랫 X 플랫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실제로 저도 지그재그 다음에 큰 X파동이 나온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항상 다른 패턴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3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플랫 X 삼각형이 나와 있죠. X파동이 플랫의 1.618보다 큰 것이 아니고 1.0보다만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아래쪽 경우인데요. 플랫 X가 되게 크게 나오고 Y파동이 삼각형이 나온 것인데 밑에 글을 보시면 이 자리에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라고 나와 있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W파의 삼각형이 나오는 것은 굳이 카운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 X 삼각형 이렇게 나올 때는 이중 조정 조합이지만 강세 이중 조정 조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강세라는 말을 붙입니다. X파동이 W파동보다 많이 클 때는 강세라는 말을 붙여주시는 게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왜냐? 강세 조정 조합이 나오고 난 후에는 혹은 강세 이중 조정이 나온 후에는 이후에 나오는 파동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연장형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 1파가 있고 이 조정이 나온 후에 3파가 있으면 1파에 비해서 3파가 매우 매우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66페이지에 되게 글도 많이 적혀 있고 엄청 많이 적혀 있죠. 근데 어쨌든 위에 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잘못 그려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또 잘못 그려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른쪽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3파가 1, 2, 3, 4, 5가 아니고 A, B, C로 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3-1파가 또 ABC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파동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3파로 해석하지 마시고 3-1파로 해석해도 3-2파의 삼각형이 들어올 수 없죠. 왜냐하면 삼각형은 4파랑 B파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그래서 3-1파로 해석할 여지도 없고요. 그 후에 삼각형이 온다면 결국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 강세로다가 이중 조정 조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봅시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플랫 두 개가 붙어 있고요. X파동이 앞에 플랫 W보다만 조금 크면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은 X파동이 많이 큰 경우 위쪽이 그냥 이중 조정이고요. 아래쪽이 강세 이중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강세 조정은 A파랑 C파랑 만나면 안 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강세 이중 조정은 W파랑 Y파랑 만나도 돼요. 차이점을 그려볼까요? A, B, C 이게 강세 조정이죠. 만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W, X, Y는 여기 W파랑 Y파랑 만나도 됩니다. 네, 그래도 강세라고 말해요. 강세 조정이랑 강세 이중 조정은 완전히 다른 패턴이고 다만 비슷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요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368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엄청 횡보가 길어지면 이런 파동일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굉장히 카운팅하기 힘들겠죠. 네, 이런 파동은 카운팅하기 되게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충격 파동이고 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쭉 보셔도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자, 383쪽으로 가봅시다. 383쪽에 조금 다른 챕터에 나올 법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복습할 겸 한번 보자면요. 아래쪽 그림입니다. 1, 2, 3, 4, 5라고 나와 있죠. 지금 3파가 연장된 상황인데 1파가 3파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현재. 1파부터 3파까지 길이, 그러니까 원점부터 3파까지 길이랑 5파의 길이를 측정해 보면은 5파의 길이가 이 앞쪽에 그 제로부터 3파까지 잰 길이의 0.382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만일 5번 파동이 이 0.382를 초과하게 되면 이 전체 파동이 지그재그의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처음에 1파, 2파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전 파동이랑 합쳐지는 미달 파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1, 2가 엄청 조그맣게 나타나고 3, 4, 5가 나오는데 이 5파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0.382를 초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A, B, C고 원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지금 미달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3, 5 이렇게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도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시면은 채널을 그려가지고 있는데 위쪽 그림은 익숙한 거죠. 3파가 연장됐을 때 익숙한 채널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아래쪽 그림은 3파가 연장됐을 때 익숙한 그림은 아니고요. 1파랑 3파랑 연결하고 2파랑 4파랑 연결했을 때 평행 채널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3파가 딱히 중간에 X파동으로 분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중 지그재그나 이중 조합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펄스로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평행 채널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평행 채널이 이중 지그재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지 평행 채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 조정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파동 카운팅을 세부 파동 카운팅을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1, 2, 3, 4, 5가 나오는 부분 혹은 1, 2, 3, 4, 5가 아니라면 복합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과연 충격파 부분인가 아니면은 조정파 부분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도 중요한 개념이 있죠. 5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종종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한다. 그러니까 5파 연장일 때 추세선 돌파하고 말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안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5번 파동의 길이인데요. 5번 파동의 길이는 당연히 연장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3번 파동보다는 길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 1.618 이상 길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파랑 3파를 길이 비율을 재고 있는 게 아니고 1파의 고점부터 1.618을 쟀을 때 3파가 그 이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수식으로 적어보자면요. 3파는 2.618 EXT 1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1.618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EXT라는 개념은 당연히 거기에서 1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18 EXT 1파 이런 식으로 3파가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5파 연장일 때입니다. 그리고 5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5파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5파는 당연히 3파의 1.618보다 커야 되고 그것은 연장의 법칙이니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5파가 최대 3.618 EXT 0부터 3파까지죠. 이게 1파, 3파 합친 거예요. 3.618 EXT 1파부터 3파까지여야 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배울 조건인데 요 안에서 올 수 있는 피보나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피보나치가 있을 수 있냐. 예를 들면은 1파부터 3파까지 길이의 EXT가 아니고 그냥 뭐 1.618을 곱한 수치라거나 아니면 2.618을 곱한 수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EXT로 들어가자면은 뭐 2.0 EXT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2.618 EXT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EXT로 재건 1파부터 3파까지 길이로 재건 우선 그걸 잰 다음에 이전 파동의 되돌림도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면은 더 큰 파동에서 길이 비율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면서 피보나치를 겹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자면은 자, 1파부터 거꾸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2.618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3파가 1파보다는 커야겠죠. 네, 그러니까 3파의 범위는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5파의 범위는 3파부터 0까지 역으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3.618을 뚫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5파 연장이. 되게 많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근데 3파의 1.618보다는 길어야 되니까요. 3파의 1.618보다는 길어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움직일 때 자주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0부터 3파까지 쟀을 때 2.618 비율 혹은 1.618 비율 이런 게 자주 오고요. 그 다음에 2.618 EXT 5파 이런 것도 자주 오고요. 만약에 이 2.0 EXT가 얘보다 좀 위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얘보다 살짝 위에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5파가 멈추는 후보 구간이 되고요. 5파 내부 세부 카운팅도 해볼 수가 있고 그것도 이제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ABC의 C파라면 A파랑 C파 비율도 재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되돌림이 만약에 어디까지 만족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되돌림도 재가면서 다 피보나치를 겹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탈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지식이 있냐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4번 파동이 보통 40%에서 61.8% 정도의 상당히 큰 폭으로 되돌린다는 점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때 4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뒤쪽에서는 50에서 61.8%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40에서 61.8%까지라고 나오거든요. 요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엄청 길어질 때는 요 4번 파동이 3번 파동의 0.382 이상 0.618 이하 요 범위 내까지는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 5파가 길어지려면 이제 4파가 2파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파가 0.382부터 0.618 사이여야 되는데 제가 방금 0.4라고 했는데 굳이 0.382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0.4가 거의 0.382거든요. 그래서 0.382 이상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8장이 거의 끝났고요. 쭉 보시면은 뭐 재미로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고 카운팅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건데 그냥 거의 파형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림 같은 거 눈으로 쓱 보시고 아 이런 그림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요까지 이제 8장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9장이랑 10장이랑 혹은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11장 일부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